바로 해보겠습니다. 25학년도니까 어제 이거 시험 친 거예요. 다산중학교 문제고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1, 2단원이고 2-2 파트 전류전압 저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난이도는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어렵거나 한 문제는 없었고요. 중간 정도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았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보기에서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일단 키워드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시험이란 말이죠. 길게 개념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들어가지. 이거 무조건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120여 가지 중에서 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한 거고 한 3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틀렸고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와 같다. 틀렸어요. 각각의 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합성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틀렸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억 리을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성이 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줄 칠까요?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문은 쌤이 처음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자,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원자핵은 굉장히 작고 전자도 무지막지하게 작기 때문에 원자는 대체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 여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원자의 크기는 대부분 원자핵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웃기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핵의 질량. 이거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번 틀렸겠죠?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3번 찾아주면 되고요. 조금 신박했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원소 기호와 그 이용의 예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죠. 헬륨 아니고요. 치약은 불소가 들어갑니다. 불소요. 플로린이죠. F. 헬륨은 저거죠. 그 비행선이라고 하죠. 비행선과 저도 목소리 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약이 헬륨이죠. 리튬은 금속인데 수영장 물 소독하는 것은 염소죠. F는 철. F2는 철이기 때문에 기계 건축 재료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구리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 이거는 수소 사용해야 되고요. 질소죠. 생물의 호흡과 호흡에 관련된 거는 산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는 3번 체크합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불꽃 반응 실험. 이거 색깔 외워야 된다고 무조건 얘기했었죠. 자,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인 물질끼리 옳게 짝지은 거. 빨간색? 둘 다 리튬 들어가거나 하나가 리튬 들어가고 하나가 스트론튬 들어가거나 하여튼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일부 금속 원소에서 불꽃 반응 색깔 나올 겁니다. 칼슘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짝치고 둘 다 빨간색이어야 되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칼륨 바로 지울게요. 리튬 됩니다. 나트륨 안 돼요. 바륨 안 되고요. 구리 안 됩니다. 리튬과 스트론튬 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해요. 자, 그림은 몇 가지 원소와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X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리튬은 여기 있는 줄이 요 밑에도 있냐 이걸 찾으면 되죠.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요거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리튬은 지금 물질 X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론튬 볼게요. 요 줄 있고요. 요거 세 개 줄이어야 되는데 이 세 개 줄에 한 줄이 빠졌네요. 그러면 스트론튬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 중에서 일부 성분이 물질 X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트론튬이 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스트론튬은 안 들어있어. 칼슘 두 줄, 두 개, 두 줄 여기도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요거 있어요. 다 있네요. 그래서 칼슘은 물질 X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튬과 칼슘 요거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앞에 있는 큰 숫자는 분자의 숫자라고 했죠. 분자수. 이거 탄소고요. 이거 산소인데
산소 원자가 두 개죠. 오른쪽 하단에 써 있는 거는 그 원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원래 1인데 생략돼 가지고 탄소는 하나, 산소는 두 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해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총 몇 개 있다? 4개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 해서 12개. 이게 총 원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4개. 그쵸? 원자의 총 개수는 8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8개는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얘기한 거나 아니면 4 곱하기 이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각각 2개로 구성된 분자가 4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일단 답은 1번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산소 원자의 총 개수는 4, O2니까 6개 아니고 8개겠죠.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C하고 O2니까 3개입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질소가 아니고 탄소와 산소 되겠습니다. 자, 분자식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원자의 숫자, 분자 숫자 계산할 수 있어야 3학년 올라가서도 화학 파트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앞으로가 힘들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7번이죠. 그림의 분자 모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자. 뭔지 모르겠는데 뭐는 하나 있고 뭐는 3개 있대. 하나 있고 3개 있는 거 찾으면 되죠. 1, 3 되어 있는 거, 비어 있고 3개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4번이네요. 질소 원자가 하나, 수소 원자가 3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3개와 1개가 만나는 분자는 딱 하나밖에 안 배웠어. NH3 이거밖에 안 배웠단 말이죠. 자, 그리고 CH4 이건 1개, 4개. 이건 하나. 이거 2개 하나. 이거 그냥 2개이기 때문에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3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 분자 모형의 2개가 나와 있다는 것은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가지 물질 모두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서 성질이 같다. 이거 틀렸죠? 성질이 다릅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일산화탄소 분자보다 산소 원자가 하나 더 갖고 있다. 하나 더 있다. 그렇죠? 2번 정답 되겠네요. 얘는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얘는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2개이기 때문에 산소를 하나 더 갖고 있죠.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는 원자의 총 개수가 서로 같다. 다르죠. 2개, 얘는 3개.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아니라 이거 2개. 이산화탄소 분자는 일산화탄소 분자보다 탄소 원자 틀렸어.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많습니다. 다음. 9번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거. 산소는 O, 규소는 Si, 염소 Cl, 철 Fe, 금 A, U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것은 뭘까요? 규소 Si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금 GD GD 볼게요.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다. 맞죠? 원소 기호를 사용합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작은 숫자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3NH3에서 질소 원자의 개수와 수소 원자의 개수를 총합했을 때 원자의 개수는 12개이다. 얘가 하나고요. 얘가 3개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총 4개가 되는 거니까 4, 3, 12, 12개. 맞네요. 맞습니다. 분자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한 개의 원자가 곧 분자인 물질이 있다. 이거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네온, 아르곤, 또 뭐 있을까? 헬륨. 이런 물질들이 원자 하나로 존재하지만 이런 분자로 쳐주는 것들입니다.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자, 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면 분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분자의 성질도 같다. 이거 말이 안 되죠. 5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2O와 H2O2 이거 제일 많이 하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도 많이 하긴 합니다. 자,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라서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11번 볼게요. 다음 원자 또는 이온들의 전하의 값을 모두 합한 것은 이거 신박했어요. 이거 HE는 전하량이 없어요. 자, 산소는 2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Na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계산하면 0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하량을 계산했어요. 전하량을 모두 더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물질 X의 수용액을 비커에 담아서 회로에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이온이 들어있겠구나. 이온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고 어떤 이온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알코올 소미에 물질 X를 올리고서 가스토치로 불을 붙였더니 선명한 빨간색, 2개 중에 하나예요. 리튬이나 스트론튬이겠죠.
이런 튬일 겁니다. 자, 이걸 리튬, 나트륨 지우고 칼륨까지 지우고 나서 그럼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아니면 5번인데 자, 물질 X의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질산 칼슘 중에서 앙칼진나 있었죠? 질산은 앙금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칼슘과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그쵸? 탄산입니다. 탄산과 칼슘이 만나면 탄산 칼슘이 생성되고요. 요놈의 앙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떨어뜨렸을 때 뿌옇게 흐려지며 흰색 앙금, 그러면 탄산 맞아요. 자, 앞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탄산과 리튬, 탄산, 스트론튬 뭐일까요? 5번이죠. 탄산, 리튬. 답은 5번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물질이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이름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이 혼합된 용액의 간이전기 전도계가 있으면은 이온에 대한 설명이겠죠. 전극을 담갔을 때 현상. 학생 A는 일단 의견이 옳은 학생, 설탕은 전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닐 겁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전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닌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염화칼슘과 설탕 모두 이온이 들어있다. 설탕은 분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B는 틀렸고요. C,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보다 수가 많을까? 요거 해야 됩니다. 자, 염화칼슘 요거 해볼게요. 염화칼슘은 C의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이가 플러스 이렇게 존재합니다. C의 이가 플러스 더하기 칼슘 했고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로 존재하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CaCl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전하량이 안 맞아요. 전하량이 안 맞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가 2마리가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전자를 2마리를 더 갖고 있는 애가 들어오면 될 건데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얘는 전자를 1개 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들어와 봤자 중성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1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될 게 아니야. 얘가 몇 개 들어와야 돼요? 얘가 2개 들어와야 됩니다. 빈 공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를 받아와야 앙금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은 여기 앞에다가 얘가 2마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ECl-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Cl2 됐으니까 얘가 2마리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칼슘은 하나가 있고요. 이온이. 염화이온은 2개가 있을 겁니다. 칼슘 이온 하나와 염화이온이 2마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네는 플러스 극으로 갈 거고요. 얘는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2마리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보다 수가 많을 거야. 3. 이거 맞습니다. AC 맞고요. 그럼 증류수는 끓인 물이라고 했죠. 끓인 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자체만으로도 이온 아닙니다. 이온 없어요. 증류수에는 이온 안 들어있습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기 때문에 답은 몇 번 할까요? AC 어디 있어? 1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1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르게 더 복잡한 내용은 없었고 1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림은 염화칼륨 수용액과 A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냈어요. 혼합용액에서 물질 X는 흰색 앙금이다. 앙칼진나 했었죠? K 플러스 앙금 생성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냅두고요. 얘는 염화이온입니다. 염화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거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H 플러스랑 염화이온이랑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A 수용액에 들어있어야 되는 양이온은 무조건 이거 뭡니까? 은이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X는 AgCl 이거 염화원이죠. 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음이온도 있을 건데 얘는 뭔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근데 AgNO3로 보통 반응을 하니까 NO3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나?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A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으로는 은이온이 A 수용액 안에 은이온이 적절하다. 그렇죠. 앙금 X의 색으로 앙금 X의 색깔, 흰 색깔로 양이온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은이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흰색 앙금이 나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양이온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긴 한데 쌤이 예측했잖아. 흰 색깔이니까 은이온이겠다 예측을 했는데 모든 양이온의 존재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흰색깔 앙금이 되는 탄산칼슘도 있고요. 황산바륨도 있기 때문에 모든까지는 틀렸습니다.
자, A 수액 대신에 질산, 나트륨, 질산 앙금 생성 못하죠. 나트륨도 앙금 생성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겁니다. 기억만 맞아서 1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14번까지 했고 1단원 다 풀어봤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시켰을 때 그 과정에서 입자 B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이거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입자 B가 이동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B가 뭘까요? B는 전자가 되는 거고요. A는 원자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아직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고 시험을 많이 안 봐봤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과학을 잘 모를 수가 있어. 쌤은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빈칸 A와 B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시험지에다가 B가 뭔지 전자, 그 다음에 A가 뭔지 원자핵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이거 막대가 뭐가 되는지도 파악하면 좋은데요. 전자가 이쪽 플라스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여기 있는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가 편하죠. A 입자는 전자이다. 적어놨잖아. 그치? 원자핵이라고 적어놨죠. 틀렸습니다. 마찰 후에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적어놨잖아요. 이걸 안 적어놓으면 다시 위에 걸 다시 분석을 다시 해야 돼. 근데 한번 분석하면서 위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위에 거 해놓은 거 보고 밑에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틀렸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찰 후에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은 같은 전기를 띈다. 틀렸어요. 반대 전기를 띈다는 것까지 적혀 있죠. 틀렸다. 마찰 후에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한다. 얘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털가죽의 B가 모두 이동하고 난 다음에 A도 원자핵도 같이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 절대 못하죠.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문제 뭐 별로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대전체입니다. 플러스 대전체고요. 이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중성이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플러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부분에서 전자가 A 부분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부분엔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B 부분은 전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B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이쪽으로 분석을 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16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어떤 문제를 풀건 간에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그림에 대한 해석을 이 시험지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자, A가 플러스가 됐다. B가 마이너스가 됐다.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했다. 알루미늄 캔은 대전체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간다라는 내용이 다 적혀 있어. 그럼 밑에 지문을 읽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자, B 부분은 플러스 틀렸습니다.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자,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알루미늄 캔에서 전자는 B에서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지금 돼 있고요. 틀렸고 알루미늄 캔에서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다. 틀렸어요. 알루미늄 캔 내부에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요. 근데 A와 B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습니다. 알루미늄 캔과 대전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 이거죠. 4번 정답 되겠네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를 바꾸어서 실험하면 서로 미는 힘, 이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고 해도 이거 끌어당깁니다.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대전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는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자, 검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문제 먼저 분석할게요. 대전체를 검전기 가까이 가져갔을 때 플러스 대전체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끌려 올라오겠죠. 위로 인력에 의해서. 자, 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밑에 금속 박, 요 박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니까 플러스 전하가 되면서
벌어진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C방향,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한다. 정리 다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으로 밀려나겠죠. 자, 그러니까 금속판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청력이 작용해서 박이 청력 벌어진다. 둘 다 벌어집니다.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하던 간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 검전기에 있는 금속 박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전하로 대전되나 여기 있는 이 부분 금속 판은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금속 박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었죠. 자, 전자는 위에서 밑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H와 같이 되면 될 겁니다. 자,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지문을 보면서 맞춰볼게요. 자, 금속박은 둘 다 벌어지니까 벌어진다, B, F 이렇게 1번 가면 되고 다음 금속판 AE가 띠는 전기의 종류. A는 어디 있을까? A는 마이너스, 잠깐만 있어라. 전자가 위에서 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네요. A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어디 있어? 이거 아니고, 마이너스. E는, E 어디 있을까요? E 어디 있나? E, 여기죠? E 플러스네요. E 플러스 끝났네요. 4번이고. 자, 좀 더 볼게요. 가는 C방향, 전자가. 가는 C방향 맞고, H방향. 맞습니다. C와 H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은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 A, B, C, D, E에 들어갈 단어 볼게요. 2-2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전류전압 저항 파트요.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서 뭐가 전지에 뭐에서 뭐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한다. 실제로 운반하는 건 누굽니까? 전자죠. 전하를 운반하는 건 전자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할 거고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문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입니다. 가원하는 긴 니크롬, 얘가 긴 니크롬선이죠. 자,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저항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죠? 도선의 길이에. 그리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큰 물질이, 길이가 긴 물질이 저항이 클 겁니다. 그쵸? 그러면 가가 나보다 일단 저항이 더 크겠네요. 자,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항부터 구해 볼게요. 100mA 되어 있기 때문에 0.1A로 단위 환산해 놓고 3V 되는 지점에 정확히 값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읽어서 3V 그리고 0.1A니까 R은 I분의 V로 계산하죠. I는 0.1A, V는 3V라서 30ohm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짧은 니크롬선입니다. 짧은 니크롬선은 여기 부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3V인 건 똑같고 300mA니까 0.3A입니다. 0.3A 분의 3V라서 10ohm입니다. 30, 10. 당연히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더 크죠. 자, 그리고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인 것으로 봐서 이 기울기는 지금 뭘까요? 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더 작은 얘가 기울기가 더 작잖아요. 그런데 저항값이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은 저항의 역수라는 거죠. 이 기울기는. 자, 넘어갈게요. 두 그래프 모두 원점을 지난다. 맞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짧은 니크롬선의 전기 저항이 더 크다. 틀렸어요.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더 큽니다. 사실 이것만 찾아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긴 해요. 3번 볼게요. 가의 니크롬선에 12V를 걸어주겠다는 거죠. 저항이 얼마였죠? 가 니크롬선은 30ohm이었어요. 자, 전류를 구해볼게요. I는 R분의 V니까 30ohm 분의 12V 계산하면 되겠죠. 6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2라서 10분의 4니까 0.4A니까 400mA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걸어주는 전압을 높이면 각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일단 키워드만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가 비례하여 증가. 맞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였습니다. 맞아요. 가에 흐르는 니크롬선이 나에 연결된 니크롬선에 비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게 저항이죠. 저항이
더 크다. 가해 저항이 더 컸죠. 맞습니다. 틀린 건 2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ohm의 법칙입니다. 계산, 이게 왜 5점일까요? 자, 내용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저항값을 구하라. 단순하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R은 I분의 V니까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 되겠네요. 기억은. 자, 0.4A 분의 2V라서 5죠? 5옴이고요. 니은은 여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0.4A 분의 4V라서 10옴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5옴, 니은은 10옴.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구 두 개를 전원장치에 연결. 먼저 그림부터 분석하라 그랬죠? 직렬. 직렬 연결이고요. 직렬 연결일 때의 특징, 가장 큰 것은 전류가 어떻다? 전류가 일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전구를 나란히 연결한 병렬. 틀렸어. 바꿔야죠. 직렬입니다. 두 전구 중에 한 개의 연결을 끊더라도 다른 전구는 꺼지지 않는다. 이게 회로를 봐봐라. 여기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끝이죠. 반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끊어졌어. 못 가요. 전류 안 흐릅니다. 하나 끊어지면 다른 거 다 끊어집니다. 이은도 틀렸어요.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서로 같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전류 값이 같다고 얘기해놨죠. 23번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가정 볼게요. A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학교, 학원, 병원 할 거 없이 모두 병렬 연결로 사용할 겁니다. 전기기구는. 자,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됐나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학생 A는 방에서 모드등과 스마트폰 충전기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멀티탭,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멀티탭에 연결할 거면 무조건 병렬이죠. 병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기기에는 뭐가 같도록 하였다. 뭐가 같다? 병렬에 뭐가 같죠?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압 하면 되겠네요. 병렬, 전압. 끝났네요. 4번 체크해놓고. 자, 멀티탭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 그랬지. 전체 저항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병렬 연결했을 때는 각각의 전기기구를 연결할 때마다 전체 저항이 줄어듭니다. 전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과 반비례하는 전류값이 커지는 거죠. 자, 전체 회로에서 전류가 너무 커지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과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적정 그 수준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전류를 모두 차단시킬 수 있을 정도, 모두 차단시켜주는 직렬 연결도 된 퓨즈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말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직렬. 자, 그래서 퓨즈는 아마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쵸? 이 두꺼비 집입니다. 두꺼비 집 내려가면서 우리 집의 전류가 전부 차단될 거야. 그 내용 하면 되니까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고, 서술형은 선생님이 말로만 하고 바로 끝낼게요. 자, 면장갑으로 빨대 기역과 니은을 각각 마찰했습니다. 그럼 빨대 기역은 마이너스 적어놔야 돼요. 빨대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면장갑은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전자는 톨장갑에서 빨대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빨대 기역과 각각 마찰했기 때문에 빨대 니은도 마이너스, 빨대 기역도 마이너스.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낼 거야. 다음에 가에서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긴다까지 정리하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에서 빨대 기역과 면장갑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미는 힘인지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그 이유를 두 물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는 털가죽이 플러스를 띠겠죠. 빨대는 마이너스를 뜰 겁니다. 두 물체는 각각 다른 전기를 띠고 있다. 다른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됐나요?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둘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를 띠는 물체들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일단 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다까지만 설명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빨대 기역과 니은에 작용하는 힘은 미는 힘이죠. 미는 힘이죠. 두 물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를 두 물체는 같은 전기를 띈다. 그래서 같은 전기를 띠는 물체들 사이에서 밀어낸다. 정력이 작용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